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방막 증착 기술 중에서도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LD의 정의, 두 번째, ALD의 공정원리, 세 번째, ALD의 특징과 장단점, 네 번째, ALD 공정 설비,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 정리, 이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LD의 정의입니다. 반도체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기능성 방막이 쌓여 만들어지는 구조로 방막 증착은 소자의 물성, 전력,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하지만 미세와 3D 구조가 심해지면서 기존 증착법은 균일한 코팅이 어렵고 특히 고 에스펙트 레이시오 구조에서는 스택 커버리지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원자층 증착 ALD입니다. ALD는 단 원자층의 화학적 습착 및 탈착을 이용한 나노단위 방막 증착 기술입니다. ALD는 자기 제한적 표면 반응을 이용해 원자층 단위의 정밀한 방막 형성이 가능하며 복잡한 구조에서도 높은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LD의 공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D는 하나의 화학 반응을 두 개의 하프 사이클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웨이퍼 기판 표면에 전구체를 흡착시킨 뒤 펼지시키고 그 다음 하프 사이클을 진행해 기판에서 화학 반응시키고 펼지하는 과정을 거쳐 한 분자층의 방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ALD는 방막에 따라 사용하는 전구체의 종류와 그 개수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공정에서 방막을 형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전구체가 사용되므로 전구체 A와 전구체 B로 공정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D는 두 전구체 A와 전구체 B가 순차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공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의 두 그림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ALD의 공정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전구체 A를 챔버 내부로 일정 시간 동안 주입합니다. 이 전구체는 기판 표면에 활성화된 자리와만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표면을 한 층으로 덮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면이 포화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걸 자기 제한적 반응, 셀프 리미팅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질 덕분에 ALD는 항상 일정한 두께의 방막을 반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구체 A가 표면을 포화시키고 나면 바로 이어서 퍼지 단계가 진행됩니다.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이나 질소를 흘려서 남아있는 전구체 A나 반응 부산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퍼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혼합 반응이 일어나거나 막 조성이 달라지거나 파티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LD에서 퍼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구체 B, 즉 반응체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B는 방금 표면에 흡착된 A와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한 층의 방막만을 형성하고 그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 역시 자기 제한적 반응이기 때문에 과량의 B를 넣더라도 반응은 표면이 포화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퍼지 단계를 통해 전구체 B와 부산물을 제거해주면 이제 A와 B가 각각 반 사이클씩 수행한 한 번의 ALD 사이클을 완성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되면 정확하게 원하는 두께의 방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ALD 공정에서 AL2O3가 성장하는 한 사이클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표면에는 OH 그룹이 결합된 시작 표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화합물 프리커서를 챔버에 주입하면 전구체가 표면의 OH 그룹과 자기 제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한 층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퍼지 단계에서 남아있는 전구체와 부산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두 번째 반응종인 H2O를 도입하여 표면에 결합된 전구체와 반응하게 하고
그 결과 Al2O3의 단일층이 형성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 후에도 표면에는 다시 OH 그룹이 남게 되어 시작 표면과 동일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응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두께로 Al2O3 방막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LD 공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각 증착 방식이 구조 내부를 얼마나 균일하게 코팅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솔젤이나 PVD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입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안쪽까지 균일하게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CVD는 확산 기반이라 그나마 PVD보다는 균일하지만 여전히 깊은 구조에서는 두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ALD는 구조의 모양과 상관없이 모든 표면에 거의 동일한 두께로 방막을 형성합니다. 심지어 고에스펙트 레이시오 구조에서도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른 증착법과는 다르게 ALD에서 균일한 두께의 방막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LD는 기본적으로 자기 제한, 셀프 리미팅 반응에 기반한 공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범위 안에서는 거의 항상 동일한 성장 속도, 즉 일정한 사이클당 두께를 유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 나온 첫 번째 그래프에 표시된 온도 구간을 ALD 윈도우라고 부르며 이는 자기 제한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구간보다 온도가 낮으면 반응에 필요한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전구체의 공급량이 많은 경우 전구체의 응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보다 온도가 높으면 과다한 에너지로 전구체의 열분해가 일어나 한 층이 아닌 그 이상의 반응이 진행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 층이 성장하는 자기 제한적 반응을 넘어서게 되는 온도 조건입니다. 온도가 높은데 전구체의 공급량이 적으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탈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ALD는 ALD 윈도우 내에서는 온도가 조금 변하더라도 증착 속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공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원하는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ALD는 반응이 표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판의 모양이 복잡하더라도 예를 들어 좁고 깊은 트렌치 구조나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매우 큰 구조에서도 표면을 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ALD는 90% 이상의 단차 피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울퉁불퉁한 3D 구조에도 균일하게 방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기존 CVD 공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에 ALD가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크게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바탕으로 ALD의 장점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께 제어가 매우 정밀하다는 점입니다. 사이클 수만 조절하면 정확한 두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나노미터 단위로 제어가 필요한 게이트 절연막 같은 공정에 특히 유리합니다. 둘째, 우수한 단차 피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복잡해도 표면 곳곳에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 두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곤박질의 방막을 얻기 쉽다는 점입니다. 막 내부에 피놀이나 빈 공간이 적고 방막의 조성이 균일해서 신뢰성이 중요한 소재에 적합합니다. 넷째, ALD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PEALD의 경우 더 낮은 온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소재나 금속 위에도 증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LD 공정은 매우 정밀한 두께 제어와 우수한 단차 피복성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구체를 정확한 양과 타이밍으로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조건이 조금만 벗어나도 성장 특성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D는 하프 사이클 단위로 반응과 퍼즐을 반복해야 하므로 공정 중 각 소스를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엄격한 장비 구성과 운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매우 낮은 증착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 제한 반응을 기반으로 한 층씩 성장하다 보니 CVD나 PVD 같은 공정에 비해 증착률이 현저히 느려 대량 생산 환경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LD는 낮은 증착 속도와 공정 중 소스 간의 분리 필요, 전구체 공급의 어려움과 같은 단점을 가진 공정이지만 정밀한 두께 조절과 뛰어난 단자 피복성, 그리고 우수한 막질 덕분에 핀펫의 하이K 게이트 산화망이나 디램의 커피스터와 같은 고도화된 반도체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증착 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LD의 생산성 향상 공정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의 ALD는 전구체 A, 퍼지, 전구체 B, 퍼지 순서로 한 사이클씩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생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장비가 바로 공간 분할형 ALD, 즉 스파셜 ALD 장비입니다. 전구체 A가 공급되는 영역, 퍼지 영역, 전구체 B 영역을 공간적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웨이퍼가 이 위를 회전하거나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연속 공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ALD 반응을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장비적 개선 외에도 ALD는 다양한 기술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ALD는 플라즈마 라디칼을 활용해 반응성을 높이기 때문에 전구체의 반응 지연을 줄일 수 있고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이나 유기물 같은 온도에 민감한 기판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LD는 자기 제한 표면 반응을 기반으로 한 원자층 방막 증착 기술이며 고어 애스펙트 레이시오 구조에서 뛰어난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반도체 미세화 시대의 핵심 공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PALD, 스페셜 ALD 등으로 해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앞으로 3D 구조 기반의 소자들이 증가할수록 ALD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